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요, 안철수 국민당 창당 오렌지 돌풍의 허망한 꿈입니다. 아유 참 초딩 수준의 안철수가 또 창당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니, 안철수는 정치 경력 7년에 하고 한 날 하는 일이 창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프로가 해야지, 안씨 같은 이런 아마추어가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물을 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선거판에서 보수를 분열시킨 주범으로서 안철수의 화려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놈의 중도예요.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양의 엄연히 북한 노동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도 좋아하시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다당제 구조로 가니까 소수 정당이 존중받는다. 그래서 작아도 내가 대장하겠다. 안철수 씨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냥 하던 안철수 연구소인지 뭔지 CEO나 하라고요. 정말 화가 나네, 생각할수록. 아니, 오늘 이 안철수가 또 어디서 하고 한 날 놀다가 와가지고 귀국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손학규 만나더니 내가 의원이니까, 내가 국민의당 창당 주역으로서 회장이니까 바지 사장 당신 당권 내놓으시오. 비대위 체제로 해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요즘 노역으로 가득 찬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런 안철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함을 느꼈겠죠. 이런 초딩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나.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하고 박지원 대한신당하고 뭐 정동영 평화당하고 해서 통합호남신당 창당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안철수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내 거 내놔 그랬잖아요. 협박하듯이 하는 방식도 세련되지 못했어요. 어쨌거나 이 안철수가 또 소위 말해서 뭐 가칭은 아니겠죠. 국민당을 창당하는 발기인대회를 오늘 개최를 하고요. 오늘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안철수를 선임을 했답니다. 참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아니, 정당을 장사꾼이 사업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참. 창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투쟁하는 실용정치 하겠다. 투쟁하고 실용정치가 어울립니까? 행정사로서. 실용정치 앞에 붙여야 할 단어예요. 안철수가 그 공부부터 더 해야 될 것 같아. 모순어법입니까 그럼? 모순어법. 어쨌건 안철수 보면은 유치찬란해서 못 봐주겠어요. 더 이상. 아유, 우리 정치권에서 더 이상 안철수 같은 초딩 수준의 미숙한 정치인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봐야 되네. 오늘 전국에서 한 300명 모였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7명 모였대요.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죠. 권은희는 강주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이태규 등 나머지 6명은 다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역구고 나머지 6명은 비례대표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안철수 퀴즈라고 해서 현재 바른미래당의 소속 계보 의원이죠. 뭐. 그런데 창당을 하더라도 6명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국민당으로 오는 순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국민당에, 마음은 국민당에, 그렇죠? 몸은 바른미래당에. 참 아주 해괴망측합니다.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참 보수 통합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의 등장 이후 우리 보수 진영이 안철수의 황금분할 때문에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다 망했습니다. 보세요. 안철수 데뷔 이후에 보수가, 안철수가 황금분할하는 구조로 가면서 보수가 수도권에서 필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범이 안철수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보수 대통합의 빅텐트에 들어와서, 원래 안철수는 좌파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향을 해도 한 중좌파 정도 되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안철수의 스펙을 보고 보수인 줄 알아요. 의사들은 다 보수인 줄 알아요. 기업가들은 다 보수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데, 안철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 좌파예요. 잘 봐줘도 중좌파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인사들이 있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시대 정신이 보수 대통합인데 중도 보수 통합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가 말하는 공동의적,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는데 이 미션에 참여를 해야지. 오자마자 보수 통합의 선을 끊고 창당을 하고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의를 멀리하고, 이게 정치인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중앙당 창당을 3월 1일 날 한답니다. 안철수가 번개정당을 뭐 한두 번 만들어 봤어야지. 이 사람이 정치적 수준이 초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치적 행보가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16년에 안철수가 녹색 돌풍 일으켰는지 아세요? 그때는 국민의당의 당색이 초록색이었어요.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오렌지색입니다. 그래서 그때 녹색 돌풍을 일으켰는데 다시 그것을 재현하고자 오렌지색으로 당색을 바꾸고 오렌지 돌풍을 일으키겠답니다. 오늘 제목인 것처럼 안철수가 국민당 창당했는데 오렌지 돌풍의 허망한 꿈을 가지다. 저는 허망한 꿈에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돌풍은요, 안철수만의 공적이 아닙니다. 안철수가 일종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 당시만 해도 참신성, 순수성이 좀 있었어요. 대선되기 전까지는 안철수가 구름도사로서 미스틱 피규어로서 신비로운 존재로서 자리감이 있었다니까요, 존재감이. 그런데 대선 나오면서 안철수가 망통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안철수가 대권주자로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정책 이슈에 대해서 훈련이 된 게 제로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머리는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봤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박지원이가 한 이야기예요.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철수예요. 안철수는 허당입니다. 안철수가 알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 출신이니까 의사죠. 근데 의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의사를 해본 적도 없어서 의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회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 가서 공학 석사 했대요. MBA 했대요. MBA는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순수 학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그 다음 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전문이 뭔가 하면은 창당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깨고 철수했다가 또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창조적 파괴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기업입니까? 여기에 안철수의 가벼움과 무모함과 에머추어리즘이 상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3월 1일 날 또 큰 사고 하나 치네요. 중앙당 창당해서 녹색 돌풍을 일으킨답니다. 그런데 아니 항색 돌풍, 아니 오렌지 돌풍,
녹색 돌풍은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2016년 상황은요, 그 당시 문재인이 호남 지역에 인기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DJ의 후예인 강주 전남의 박지원과 전북의 정동영이 DJ의 후예로서 그 유산을 승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탄탄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람의 진원지가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호남 지역구 28석 중에 23석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이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25%나 나와가지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이 나왔느냐? 그것도 호남 탓입니다. 호남 지역구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 투표도 국민의당으로 했을 거고, 또 전국 호남이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 호남이죠. 수도권 호남이, 수도권 지역의 호남민들이 대개 20, 30% 정도 기초지자체, 강력지자체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DJ의 후예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상징적인 인물로 수입돼서 들어온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을 지지를 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대전 같은 데도 호남 인구 많죠. 부산도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7%래나? 뭐 이런 식으로 호남민들은 전국 중요 광역시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정당 득표율을 골고루 확보를 해가지고 25%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원지는 지역으로 보면 호남이고 출생으로 보면은 본인이나 본인 부모가 호남 출생인 사람들이 DJ의 정통 후예인 박지원과 정동영이 이끄는 이 신당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면서 소위 말해서 녹색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안철수의 착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한상에 사로잡혀가지고 2020년 4년 후인 올해 4월 15일 날 오렌지 돌풍을 일으키겠답니다. 선거 불과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급조된 정당으로 돌풍을 일으키겠답니다. 호남 지역 기반도 없고 전국에 퍼져 있는 호남민들의 지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단독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가 지역구 출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가 지역구 나와도 당선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까지 안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당 후보가 지역구 당선자 단 한 명도 못 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이 한교안과 합당이 거의 99.9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도 어차피 우리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었잖아요.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합친 데 불과한 건데, 정치 성향으로 보면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개혁적 요소를 대표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우파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우 진영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을 밀었어요. 그런데 그 유승민하고 합치면은 중우지대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하고 정동영, 손학규가 통합호남신당을 만들면 호남의 지역적 기반을 둔 DJ의 후예들이 통합호남신당을 만들면은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성향이 중자입니다. 문재인당이 자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이 극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중간지대를 대강 한 20% 정도로 본다면은 20% 중에 5% 정도 차지하던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합류를 했고요. 중우파죠. 또 5%를 차지하는 중자파가 박지원, 정동영이 손학규가 만드는 통합호남신당에서 가져갈 거고, 그럼 남은 게 한 10% 정도 됩니다. 이 10% 시장이 순수 중간지대 유권자 시장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100% 다 먹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철수 국민당은 이번에 폭망할 거라고 봐요. 지역구 국회의원 제로. 안철수가 생각을 바꿔서 만일에 출마한다면은 안철수 하나 정도가 될까 말까. 나머지는 전멸.
그 다음에 정당 득표를 얼마나 할 것인가. 맥스가 10%고 미니가 5%입니다. 제가 볼 때는 5에서 10%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그래봤자 비례대표 의석 6, 7석 정도 확보할 거예요. 그리 되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비례로만 저는 이루어진 초미니 정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니 정당을 이끌어가면서 또 대권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미니 정당의 대표 선수로 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표를 한번 분할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또 한 번 더 하면서 2022년 대선에서 진보 좌파들이 승리를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게 이런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판을 설쳐대면서 다니게 되면은 이 통제불능이에요. 정말 안철수 같은 아마추어 정치인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말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